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원남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바뀐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서 초안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생기부 분석하고 이후 1번, 2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2022학년도 자소서 변화의 의미를 알아보고요. 생기부 분석 후 보완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1번부터 2번 자유문항까지 어떤 요소로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쓰는 거를 초안을 잡으셔야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자소서 공통양식 변경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1번, 2번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학교에서 본인의 성장점, 느낀 점 등을 쓰라고 했었는데 이 1, 2번을 합쳐서 바뀐 양식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교내 활동이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 그래서 교내 활동 안에서 얼만큼 학습에 들인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키웠는지,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은 앞에 3번에서 인성 파트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기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올해 바뀐 양식에는 2번으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죠. 물론 인성 파트인 건 맞지만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팀워크라든가 그 수행평가나 동아리나 그런 부분에서 배려, 협력을 보여줬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1, 2번의 글자 수를 비교해 보시면 3,500자가 지금 2,300자 정도로 줄었죠. 네, 자율문항은 물론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자율문항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 2,300자로 그 자유소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변화의 의미로서는 문항의 통합이 되었고 학교 활동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개인 역량, 개인이 성장한 과정과 그 안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퀄리티, 즉 활동의 심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이 제한된 글자 안에 넣을 것이냐는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과 인성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기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생기부, 1, 2학년 때 생기부를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희망학과를 써야겠죠. 희망학과를 쓰시고 그 다음에 희망학과를 쓰게 되면 학과나 학교의 인재상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교마다 그 원하는 인재상 또는 원하는 대학에 흐르는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요. 자, 항목을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전공 적합성에 해당하는 내용,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 발전 가능성, 인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3학년 때 어떻게 추가로 할 것이냐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학생이 희망학과의 인재상이라든가 희망대학의 인재상, 평가 요소, 그리고 희망대학에서 가르치는 강의 목록이나 교수님의 그 논문들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면 좋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선배들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합격 요소를 가졌는지를 조금 알아보신다면 훨씬 더 추가할 부분들의 활동이 명확하게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영역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공적합성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교과세특이나 동아리에 넣을 수 있는데요.
자율이나 진로는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교과 획득은 전공 교과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생기부를 분석하신 다음에 어떤 분께 어떤 형태로 보고서든 발표든 어떤 식으로 보완할 부분을 심화 확장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자세히 분석해서 거의 향후 3학년 때 나아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지금 3학년 신학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도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지원할 친구가 생명원 성적이 좀 낮았거나 생명원 세특이 조금 부족했다면 3학년 때 듣는 생투 시간에는 훨씬 더 수업을 최대한 잘 들어서 좋은 내신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특 부분도 전문적인 생명 관련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소서 1번은 진로와 관련된 노력들, 즉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이시되 학교 활동 안에서 근거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공 관련된 활동을 생기부에서 찾아서 쭉 나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심화 활동, 즉 연계가 되어 있는 활동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점층적인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고3에서 심화 확장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1, 2학년 때 충분히 나의 진로와 관련된 학업의 활동들이 심화되어서 확장되는 것들이 기록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고3 때 내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생기부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심화되어 있는 활동을 2학년 때까지 보이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고3, 즉 고3은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떠한 역량과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인 활동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화학장 활동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는 부분은 동아리나 전공 관련 교과 세특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나 발표나 다양한 형태로 잡지를 만들던 어떠한 간행물을 만들던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1번에 쓸 수 있는 전공 관련된 활동에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점층적인 연계성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일단은 1번을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 2번은요. 공동체 의식 속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다 어필하지 못했던 학생의 역량과 우수성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수한 활동이 단체 활동에서 어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려나 나눔이나 아니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학은 혼자서 하는 활동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발표를 하거나 조별 수행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활동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그러한 그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나 배려심이 있는지, 리더십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리더십이 전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했었던 단체 활동 내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신만의 역량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 학생이 개인적으로 성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자신이 생기부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건지 충분히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3학년 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팀워크를 보일 수 있는 또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활동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데에 그 안에서 인성을 어필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별 자유문항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지원 동기고요. 왜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오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 대학과 학과의 인재상과 강의 목록, 그 다음에 주요 연구 포인트라든가 주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면서 그분과 연결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입학한 후에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업 계획 마찬가지로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학과 인재상, 그리고 학과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어떠한 결과, 연구 결과, 아니면 목적,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기에 맞춰서 본인이 해왔던 것을 근거로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과 학과의 특성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교수님의 그 강의를 내가 꼭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부분을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싶다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필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문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픈이 될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가야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미리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내가 그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학생이 했던 활동을 통해서 근거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본 봐보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서 일단 생기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과 시간에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해 배운 후 실제 의학에서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되는 병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미세먼지가 식물과 동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두이노로 실험을 해봤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급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체크해봤대요. 그래서 뭐 혈압이나 체온이나 맥박이나 혈당을 체크하면서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친구들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미 실험하고 확인해 본 생기부인 거죠. 그래서 3학년 때는 이 친구가 어떤 내용을 추가할지 결정을 했냐면 호흡기 내과나 이비인후과 환자들의 원인을 조사한 역학 논문을 참고하여 실제 미세먼지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접근해 의학 에세이나 보고서를 제작할 거래요. 자, 1, 2학년 때 이 친구가 환경 변화와 의학에서 사용되는 병을 조사했고 동아리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체크를 해봤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3학년 때는 전문적으로 환자들의 원인이 되는 논문을, 미세먼지와 질병과 연관성을 논문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아리나 수학 세트계,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여 수학적 모델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점층적으로 지금 심화 확장되는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활동을 충분히 잘 정리해서 기록하시고요.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추가할 내용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 조금 더 심화적인 것, 그런 것들을 3학년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잡으셔야 되고요.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자소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나머지 기간을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예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기부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